안녕하십니까. 소아 텍스트북 발표 맡은 3년차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TN 퓨전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래노발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노발구스 패스 메커니즘입니다. 플래노발구스는 단일 질환이 아니고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의 소실로 족저부가 편평하게 되는 변형을 모두 포함하는 병명입니다. 머슬의 위크니스, 컨트랙처 등의 영향을 받아서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가 도지플렉션 되고 서블룩세이션 되게 됩니다. 하인드풋의 경우 발구스가 되고, 포어풋의 경우는 에이비덕션, 스피네이션 되는 방향으로 변형이 진행됩니다. 라테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클레너스 디포미티에 함께 관찰되며 메디얼 롱기튜디널 아치가 소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노발거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디올로직 이밸루에이션 지표들입니다. 먼저 스탠딩 상태에서 주로 풋과 앵클의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로 보는 것이 AP와 라테랄에서의 탈로 퍼스트 메타타설 앵글이 되겠고, 또한 라테랄상에서 나비큘러 큐보이드 오버랩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CP 환자에서 탈로 세컨 메타타설 앵글과 할룩스 발구스 앵글에 대해서도 또 플래노발구스 디포미티의 프로그레션 여부를 확인했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탈로 퍼스트 메타타설 앵글은 탈루스와 퍼스트 메타타설의 롱액시스 사이의 각도이며 하인드풋 발구스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 또한 라테랄 엑스레이 상에서는 롱기튜디널 아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할룩스 발구스 앵글은 플래노발구스의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CP 환자에서 풋 디포미티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GMFCS 1, 2, 3에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CP 환자에서 플래너발구스 디포미티에 대한 치료 결정할 때 고려사항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페인이나 스파스티시티, 그리고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하고, 레버암 디스펑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플래너발구스의 경우 횡단면에서 외족지 보행을 하게 되고, 신체의 진행 방향에 비해 외전이 되기 때문에 유효 지렛대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또한 앵클 플랜탈 플렉션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탈로나비큘라 조인트가 도지 플렉션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면에서 올라가는 힘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를 고려할 때에는 환자의 펑셔널 스테이터스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데, GMFCS 1, 2와 같이 펑션이 괜찮은 친구들은 모빌리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인트를 세이빙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4, 5 같이 스파스티시티가 좀 더 심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스테빌리티 유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조인트를 세크리파이싱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펑션이 좋은 친구들은 수술 후에 조인트 세이빙 메소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데, 조인트를 퓨전하게 되면은 좀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고, 오히려 걷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펑션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퓨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좀 더 레버암을 리지드하게 만들어서 스테빌리티를 도모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방침들을 결정을 할 때, 조인트 세이빙 하는 경우에는 percutaneous lengthening, medial column procedure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sacrificing 하는 경우는 조인트 퓨전, 주로는 탈로나비큘라 퓨전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서 텐던 랭스닝 등을 추가로 하여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탈로나비큘라 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인드풋과 미드풋 조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앵클 조인트에서 티비오탈라 조인트가 주로는 세지탈 플레인에서 움직임을 담당하게 되고, 코로날, 엑시알 플레인에서 움직임은 탈로나비큘라 조인트, 서브탈라 조인트, 칼케니오 큐보이드 조인트 등에서 추가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중 모션이 가장 큰 조인트는 탈로나비큘라 조인트이고, 플래노발구스
교정을 위해서 TN 조인트의 리덕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인트 세이빙 메소드로 대표적으로 칼티니얼 랭스닝이 있습니다. 이는 칼로나비큘라 조인트를 인다이렉트하게 리덕션을 하고 롱기튜디널 아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인드풋 조인트의 얼라인먼트 교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리커런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GMFCS2 펑션이 비교적 괜찮은 친구에서 수술 후 2년째까지 아치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4 환자에서 같은 수술을 시행했을 때 수술 후 2년째 다시 라테랄에서 탈로퍼스 메타타설 앵글이 이제 다운월드 쪽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리커런스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MFCS 4, 5 조금 펑션이 안 좋은 환자에서 이제 스테빌리티 유지를 위해서 아스트로데시스 옵션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음 3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아스트로데시스는 3개의 조인트를 모두 유압하게 되어서 스테빌리티 유지에는 좋지만 모션의 저하, 유니온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주변 부위 관절염 발생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브탈라 조인트의 아스트로데시스는 서브탈라 조인트가 탈로나비큘라 조인트에 비해 모션이 비교적 적어서 수술했을 때 언더커렉션 리커런스의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관절만을 유압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모션이 큰 탈로나비큘라 조인트를 단독으로 유압하는 것이 좋은 옵션으로 생각되고 저희 소아팀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 탈로나비큘라 아스로데시스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CP 환자에서 특히 TN 조인트 단독으로 아스로데시스 시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문헌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고 저희도 자주 시행을 하며 좋은 결과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칼케니얼 랭스닝은 인다이렉트하게 탈로나비큘라 조인트를 리덕션 했다면 이제 퓨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리덕션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음은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0세 남환이고 CP 스파스틱 다이플레지아 GMFCS 레벨 3입니다. 아우터인 게이트 하고 있고 메디알 아치가 소실되어 보이고 뒤쪽에서 보면 힐 발구스 소견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AP 라테랄 상에서 모두 이제 탈로 퍼스트 메타타설 앵글이 증가되어 있고 칼케니얼 피치 앵글 감소되어 있어 플래너 발구스 디포미티 관찰됩니다. 이 환자는 탈로나비큘라 퓨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케이스를 통해 수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먼저 풋의 메디얼 쪽으로 롱기튜디널 인시전을 넣어서 탈로나비큘라 조인트를 노출시키고 탈루스와 나비큘라의 조인트 서페이스에서 각각의 카틸리지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웹 스페이스 쪽으로 에스핀을 하나 넣어서 퍼스트 메타타살본, 메디얼 큐네이폼, 나비큘라, 탈루스를 함께 잡으면서 먼저 얼라인먼트를 교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그 메디알 인시전 쪽에서 직접 나비큘러와 탈루스를 퓨전하기 위해서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스테빌리티 보정을 위해서 K와이어 등으로 핀을 하나 더 박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본그라프트 등을 통해서 본그라프트를 통해서 퓨전을 조금 더 잘 되게 이제 추가적인 술식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이미디어트 포스트 오피 사진이고 수술 후에 숄레 캐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탈로 퍼스 메타타사 앵글이 호전된 소견이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이고 12세 남한 믹스 타입 다이플레지아 GMFCS 레벨 3입니다. 앞선 케이스와 비슷하게 포어풀 데이브덕션, 플래프 디포미티, 힐 발구스 소견 수술 전 탈로퍼스트 메타타설 앵글 증가되어 있고 보통도 탈로나비큘라 퓨전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3년째까지 앵글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15세 남은 스파스틱 다이플레지아 환자이고 마찬가지로 플라노발구스 디포미티 보이고 앞선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잘 걷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힐발구스는 왼쪽이 좀 더 심해 보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 탈로버스 메타타사 앵글 증가되어 있어 이 친구도 TN 회전 시행이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무릎 쪽 병변에 대해서 익스텐션 오스테오토미, 파텔라 어드밴스먼트, RFT 등을 함께 시행한 환자입니다. 수술 후 풋 엑스레이상에서 탈로버스 메타타사 앵글 잘 유지되어 발쪽 변형 리커런스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수술 후 보행에서도 아우터잉 몸이 좋아졌고 또 다른 추가적인 수술들과 더불어서 코로나비큘라 퓨전 수술 시행했을 때 이제 보행, 보행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퀴즈 2개 준비했습니다. 예,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줌이니까 좀 들어오는 게 좀 걸리겠네요. 내가 설명을 좀 하면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칼카니얼 랭싱이라는 거는 조인트를 다 살리는 방향이 있죠. 그리고 퓨전이라는 거는 조인트를 좀 세크리파이즈 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이제 우리가 뇌성마비가 아니고 그냥 이디오패식 플라너 발구스라고 하면 조인트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브탈라 모션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능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걷기가 힘든 친구, 발 때문에 걷기가 힘든 친구, 이게 발에 레버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 발의 스테이빌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퓨전도 하나의 이제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플라노 발구스를 퓨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환자가 뭐 스파스티시티도 심하고 풍선도 떨어져서 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도저히 그냥 조인트 세이빙 옛날엔 저희도 조인트 세이빙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자꾸 리커를 하죠. 아무래도 기능이 안 좋고 자꾸 무너지고 이게 있으니까 조인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퓨전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당연히 서브탈라 모션이 없어지니까 발의 모빌리티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막 하이 펑셔널 액티비티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걷는 거는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스테빌리티하고 모빌리티하고 트레이드 오프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이고 이제 엑스레이 컨퍼런스에서 기출 문제들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서 PPT 내용을 가지고 좀 구성해 보 그래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명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투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 이제 2번이 무슨 소린지 알아야 돼요. 탈러 퍼스트 메타타자랭글은 라테랄에서 도지 플렉션이 되죠. 도지 플렉션 방향이고, 콘벡스 다운워드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지? 그 아래쪽이 이제 약간 볼록하게 볼록하게. 다운워드 쪽에 아래쪽이 컨벡스하게 된다. 그래,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디포미티는 이제 수술을 언제 할 수 있냐. 이제 탈로나비큘라 퓨전이나 칼카니알 랭스닝 등은 어,
이게 어렸을 때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좀 있어요. 칼칼렉스는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 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발 수술만으로 친다고 하면 탈로나비큘라 퓨전은 그래도 나비큘라가 굉장히 뼈가 단단하게 된 다음에 나비큘라는 오시피케이션이 조금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칼칼렉스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뇌성마비라고 치면 음, 여기서는 그냥 플라노 발구스 디포미티라고 생각을 하면 뇌성마비 포함해가지고 다 그냥 이디오패시까지 포함을 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또는 생길 때쯤 해가지고 대개 한 10살 이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쯤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렸을 때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함에 따라서 디포미티는 이디오패식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는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는데 이디오패식은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좀 문제가 조금 이게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낸 거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약간 헷갈리게 돼 있긴 한데. 오케이. 다음. 다음 문제도 조금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서 최근 트레이닝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서 있을 때 족저부가 튀어나와 둥글게 보여 이제 되어냈다. 근데 14개월이에요. 14개월이면 우리가 뭘 감별해야 되겠죠? 자, 내가 아마 엑셀 커버스 때도 얘기가 나와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자, 한 명 더. 오케이. 자, 어이구, 왜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많아? 어, 일단은 굉장히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고, 음, 발에 저기 이제 플라나 발구스가 아주 심한데, 이게 이제 플라너 발구스인지 또는 버티칼 탈루스인지 감별을 해야 되겠죠. 버티칼 탈루스라는 거는, 탈로나비큘라 조인트가, 나비큘라가 탈루스의 위쪽으로 완전히 디슬로케이션 했는지, 그, 어, 플라노 발구스는 서브럭세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버티칼 탈루스는 디슬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덕션이 안 되는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란타 플렉션이 안 돼요. 이렇게 어버드로 디스로케이션에서 플란타 플렉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플란타 플렉션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돼요. 사실 플란타 플렉션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기립 족부 전후면하고 기립 족부 이제 그러니까 스탠딩 AP 라테랄 사진이 플라노발구스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사진이긴 해요.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 추가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플란타 플렉션 뷰를 찍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트렌드가 나도 옛날에는 GMFCS 레벨 3 환자는까지도 칼칼랭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 논문 발표한 것도 있고 그랬더니 3 환자들이 리커를 많이 했어요. 잘 커렉션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퓨전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요즘은 1, 2는 칼칼랭싱을 하고 3 이하는 탈루날피카 퓨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탈로나비스크랑 퓨전을 했다고 모두 다 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탈로나비스크랑 퓨전을 했는데 덜 교정이 되는 경우는 추가로 더 퓨전을 하거나 칼카네신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합니다.